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나스닥만 나홀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반면에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0.3%와 0.6%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의 하락은 IBM과 인텔이 이끌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9% 넘는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었는데 IBM의 경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텔의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금요일만 보면 이렇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동안 특히 메가캡 테크 기업들, 초우량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랐는데요. 애플이 한 주 동안 9.4%, 페이스북은 9.2%, 마이크로소프트가 6.3% 이렇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섹터별로 봤을 때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 소재 섹터 이런 것들이 일제히 1%가량 하락했습니다. 한동안 부양책 기대감으로 이 경기 민감주가 올랐다면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번 주에 그만큼 대형 이벤트가 잔뜩 쌓여있죠. 실적을 봤을 때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AMD 이런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고 또 27일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 날인 28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이벤트들도 챙겨 놓으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라스 클로징 벨 나우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22일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 마감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계속 하락한 채 움직였고 이날 0.57%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3만 1000선 바로 밑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날 홀로 상승했습니다. 0.09% 상승이고요. 13,54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 하락한 3,841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날장을 이끈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부터 봐야 할 텐데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엇갈리다 보니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했는데요. 1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9.2를 기록해 전월보다 올랐고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전월 확정치인 54.8에서 57.5로 상승하며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는데요. 유로존의 1월 PMI 예비치는 47.5를 기록해 예상치인 48을 밑돌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함을 의미하다 보니까 우려감을 키우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바이든 부양책이 과연 의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 2명이 새롭게 공개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부양책이 또 필요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공개된 부양책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중도파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보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홍콩에서는 록다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개 업종 하락불 켰습니다. 모든 섹터 1% 안쪽에서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금융주가 0.7% 하락하며 가장 약했고 에너지와 산업 섹터가 0.5%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반면 전기가스 업종과 커뮤니케이션은 강보합권에 소폭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는 IBM이 있었죠. 다소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그러면서 10%가량 폭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인텔의 주가 역시 9% 넘게 급락했는데요. 실적은 양호했지만 전일장 마감 직전에 실적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애플의 주가는 1.6% 상승, 페이스북이 0.6% 오르며 다른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1월 FOMC 회의의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등락을 보일 전망입니다.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있고요. 미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애플 등 핵심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 상승보다는 부진한 기업의 하락 강도가 더 강하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 1.9%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4.2% 오르며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엘러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계속해서 전채린 캐스터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유일한 좀 하락장이었죠. 근데 이제 한 주 내내 좀 이어졌던 흐름이 그대로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고점 부담에 대한 그런 인식도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거는 곧 실적을 발표할 대형 기술주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븐스 리포트라는 기관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렇듯이 생각만큼 화끈한 부양책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2% 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미국 원유 재고가 뚝박에 증가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춘절을 앞두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도 역시 악재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이렇게 이 원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가는 하락했는데요. 2.1% 넘게 하락하면서 51.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인데요. 금값 역시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워낙 이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금값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 기대감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금값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는 0.5% 하락하면서 1,855.5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그래도 9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90이라는 좀 강한 이 선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90.21에 마감이 됐고요.
자, 비트코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중에 가장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사이에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단기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4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었었는데 지금은 3만 1,000달러도 약간 위태위태할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 하락해서 3만 1,68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날 하락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추가 부양책이 난항이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의 부양책에 대해서 비판에 나섰고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조차도 추가적인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것들이 추가 부양책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1.0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볼 텐데요. 최진석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돼 있는 가운데 기술주 강세론자들은 곧 나올 실적이 이른바 빵 주식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블룸버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개월간 시장 대비해서 부진했던 빅테크 기업들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넷플릭스 실적을 통해서 이들 기업에도 추가적인 성장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애플과 알파벳, 페이스북의 주가가 각각 9%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6%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전 6개월간의 상승률보다도 지난 주간의 상승률이 더욱더 큰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난해 랠리를 견인했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경기 회복기가 좀 다가오면서 경기 회복기에 아웃퍼폼을 좀 많이 하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중소형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최근에 좀 부진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호실적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매기가 다시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 투자 ETF인 QQQ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14억 달러의 순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달 내에 최대의 자금 순유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JP모건에서는 연초만 해도 투자자들이 빵 주식에 대해서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타 섹터가 좀 상승을 많이 한 지금 상황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다시 한번 좀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또 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요. 빅5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분기 이익이 1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은 12분기 연속으로 S&P 500 기업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비트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이들 주가는 최근까지 좀 횡보해왔죠. 빅5 기업들의 총 시총이 97거래 연속으로 신고점을 경신하는 데 좀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또 2년 만에 최장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좀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26일에 첫 스타트를 끊게 되고요.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다음 날 이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작년 3분기 어닝 시즌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분명히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움직임은 좀 시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2020년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복귀를 해본다면은 알파벳 외에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은 다 괜찮았는데 반응이 다 시원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좀 부재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YOY 기준으로 29% 급감하면서 부진했던 것이 좀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의 성장세가 그냥 예상 수준이었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희망스러웠다는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유저 그로스, 그러니까 사용자 수 증가세가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정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러면서 단기적인 주가 반응이 시원찮았던 그런 기억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와 현재가 가장 다른 점은 아무리 뭐니 해도 이후에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장기간 좀 횡보해 왔다는 점이 되겠고 그리고 그간에도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왔다는 점, 그 점을 좀 시장이 좀 깨달으면서 최근에 좀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외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애플과 이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또 테슬라가 1월 27일에 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또 100여 개 S&P 500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 초기 피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관심사는 뭐니 해도 FOMC 회의가 되겠죠.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화 완화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임을 이번에 연준에서 재확인할지가 다시 한번 시장의 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락다운 조치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에서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소식을 좀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관련해서 좀 나올 가능성을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와 배포 속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현재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미국민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만약에 현재 속도라면은 전 국민 접종은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만약에 하루에 196만 명씩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5월에는 전 국민의 70% 그리고 6월 말이면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이 바로 1월 중순 기준으로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하루 90만 명입니다. 하루에 90만 명씩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전 국민이 접종을 완료할 때에는 1월 11일, 내년 1월 11일까지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부양책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취임 후 100일 동안 하루 1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1억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역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100만 명입니다. 만약에 이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12월 3일에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모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여름에 접종이 완료되려면 그럼 하루에 몇 명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데 만약 하루에 196만 명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6월 30일에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죠. 그렇다면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 악재를 떨구지 못한 채 올 한 해를 보내야 될까?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 전문가들이 최소 70% 정도의 인구가 면역력을 갖게 된다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70% 인구가 접종을 완료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를 살펴보면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하루 100만 명의 이 접종을 하게 됐을 때 8월 말에서 9월 정도면 이 70% 정도의 인구가 이 접종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집단 면역을 도달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이 정도의 백신 배포 속도라면 우리가 우려를 좀 덜어내도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4월께에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 정도는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께에는 선진국들의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바이든의 목표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도 나왔던 그런 전망과도 유사한 그런 노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좀 실제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초 예상과 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무난한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다라고 시장 역시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최근에 이제 스콧 고틀립 FDA 전 국장이 밝혔듯이 많이들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면은 나중에는 보급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바이든이 백신 접종을 빠르게 좀 밀어붙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빨리 백신이 보급되는 것이 이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백신 보급 확대가 증시의 추가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백신 접종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이 백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봐도 될까요?
충분히 좀 그렇게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추가 주문하는 등 지금 수요는 여전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도 가이던스를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화이자의 백신이 유럽에서 공급 차질을 좀 겪은 데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좀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공급 문제가 좀 남아있겠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좀 대응이 가능한 이 백신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또 효과를 입증하느냐가 이 백신 기업들의 실적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펠로톤이 보안상의 위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입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호실적에도 급락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50% 폭등했습니다. 공매도 규모만 138%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펠로톤을 오랜만에 들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좀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의 조 바이든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좀 파워 있는 지도자가 됐죠. 하지만 이제 백악관에 입성할 때 소지품 검사에 이 걸릴 판이라는 그런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바이든이 보안상의 위험 때문에 자신이 애용하는 실내용 바이크를 두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펠로톤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부부는 이 팬데믹으로 집콕을 하던 중에 펠로톤 바이크를 굉장히 좀 애용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 그리고 빌트인 컴퓨터가 있는 펠로톤 바이크가 좀 보안상의 위험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바이든의 바이크는 외부 적으로부터 해킹 대상 1순위가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내부의 모습을 유출할 만한 그런 위험성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때문에 바이든이 바이크를 놓고 백악관에 들어가거나 보안당국에 개조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관계자는 최소 카메라와 마이크는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지칭을 하는 닉네임 포터스를 유저 네임으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보안상의 위험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물론 이렇게 인터넷이 좀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된 IT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보안 위험이 충분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좀 해결 가능한 그래도 위험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스펜 연구소라는 기관에서는 위협은 분명히 실제를 한다. 하지만은 충분히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위험이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아마도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조된 펠로톤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좀 유사한 방식으로 좀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 펠로톤인데요. 펠로톤에 대한 월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가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은 횡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추이를 좀 감망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상반된 투자 의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희비가 좀 크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UBS에서는 최근에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요. 장기적인 성장 기회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후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40달러에서 185달러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가입자가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또 2월 초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를 또 기점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텔입니다. 인텔이 지난 금요일에 10% 가까운 주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인텔은 최근 새로운 CEO를 영입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죠. 새로운 CEO를 영입할 때 사실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고요. 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새로운 CEO는 세계 최고의 칩 메이커로서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텔은 국가의 자산이라며 미국의 기술 산업을 위해서 건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일부 외주는 맡기겠지만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겁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빠른 체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고 갈망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나 실망스러웠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텔은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 AMD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인텔은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본인들이 계속 생산하겠다고라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인텔의 체질 개선은 그렇다면 여전히 먼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이끌었고요. 또 투자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도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었는데 제프리스에서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빠른 턴어라운드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인텔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인텔 CEO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을 한 게 아닐까요? 네,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이벤트,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인텔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이 장 막판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근데 데이터 센터 부문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좀 양호했고요. 그리고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시장 전망치를 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인 PC용 칩의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컨퍼런스 콜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 정규장에서도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뭐니 해도 이제 이유는 2023년 출시 제품까지도 대부분 자체 생산할 것이다라고 밝힌 그 발언이 되겠습니다. 외주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도 물론 전했지만요. 시장은 이제 계속된 자체적인 미세 공정 생산 지연 문제보다는 화끈한 외주 선회를 원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AMD나 엔비디아 쪽으로 돌아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새 반도체 기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이벤트에서 새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인텔의 호실적이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도 모두 동반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업황 호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환호한 것이 될 텐데요. 한편 이제 당분간 인텔이 자체 생산을 좀 고집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자 AMD가 굉장히 좀 안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AMD는 2019년에 7나노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인텔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점유율을 서버용과 PC용 모두 높여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텔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엔이라는 IB에서는요. 이제 인텔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신임 CEO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생산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가 인텔의 향방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채린 캐스터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죠. 게임스탑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월 한 달에만 2배가 넘게 뛴 게임스탑의 주가가 금요일장에서도 50%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 규모만 무려 138%에 달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매도 규모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유통되고 있는 주식 이외에도 대주주나 채권을 통한 주식까지 공매도 됐다.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최근 추후의 전 CEO인 라이언 코헨이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약 2주 전쯤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NBC에서도 게임스탑을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앞다투어 사들인 데다가 개미 투자자들 역시나 매수에 나서면서 22일 하루 동안 게임스탑의 주식은 1억 9,4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이는 30일 평균치인 2,380만 주에 8배를 웃도는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행동주의 투자자 숏셀러로 유명한 앤드류 레프트는 지난 20일 게임스탑을 매도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소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앤드류 레프트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강한 의존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19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게임스탑을 매수하는 사람들을 suckers at this poker game, 이 포커판의 바보들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2일에는 주가가 $20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알아서 조심들 해라라는 뉘앙스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이렇게 게임스탑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금요일장에서 50%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65 선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최근 매수세 급증의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월가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추이의 공동 창립자가 이사진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은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의 주가를 좀 급등 야기할 요인은 좀 아니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숏 스퀴즈라는 활동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게임스탑은 이제 이 오프라인 위주의 게임 판매점이죠. 즉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이 30%씩 줄어들고 있는 사양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달 중순에 사업 전망을 개선하는 것을 좀 기대케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사진 변동을 좀 지칭을 하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주식을 빨리 좀 사서 계약을 덮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숏커버링 활동이 좀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숏커버링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숏스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주식에 대한 매수 물량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급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좋지는 않습니다. 마켓워치에서 평균적으로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11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만 해도 주가가 $20 아래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서도 좀 다운사이드를 시장에서는 이번 그런 사태 이전에도 좀 점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채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